영원 샵인샵 시작하세요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거는 뭐 사기인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6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사왕 임서부입니다. 오늘은 샵인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샵인샵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누르셔서 다른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샵인샵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약간 좀 재미없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겐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매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막 영원 샵인샵 시작하세요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거는 뭐 사기인 건가요? 아니에요. 사기라고 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본사를 먼저 보긴 해야죠. 첫 번째로 그 본사가 이런 샵인샵이나 외식업 관련해서 많은 영향력이 있거나 이런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본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회사고 전통이 있는 회사라면요. 하지만 전혀 보지 못한 회사는 한번 알아보긴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 잠깐 오픈 수익, 물류 수익에서 한 번에 가져가고 관리가 안 되는 매장일 수가 있거든요. 영원이라고 해서 혹하지 말고 과연 이 회사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영원은 첫 번째로는 마케팅 차원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대신 영원이었을 때는 꼭 한번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외식업은 패션이라 생각해요. 정말 패션처럼 지금의 외식업은 유행이 너무나 빨라요.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굉장히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다 보니 또 새로운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식업 역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이 빠른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큰 투자비가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이걸 회수하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샵인샵에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샵인샵을 선택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샵인샵이라고 먼저 외식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식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에 인건비가 다시 또 올랐잖아요. 현재도 배달 매장이나 외식업에서 시간당 13,000원, 15,000원 줘도 지금 사람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치중돼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외식업이 점점 더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샵인샵은 해야 한 이유가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니면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을 쓰면서 그리고 같은 공간을 이용하면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샵인샵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꼭 샵인샵을 해야 하는 건데 샵인샵을 선택할 때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꼭 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꼭 하지 말라는 건데 먼저 단점을 말씀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샵인샵은 절대로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우리 외식업은 내가 이 아이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요. 주방, 기물, 기기나 인테리어나 이런 집기들이 많이 들어가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샵인샵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샵인샵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공간과 인력을 사용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오픈하는 게 샵인샵입니다. 장사라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샵인샵도 똑같아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게끔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넣고 빼고 그 중에서 잘 되는 것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샵인샵은 절대로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투자금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또 아마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호환이 돼야 돼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재료나 공간이나 이런 모든 게 호환이 돼야 돼요. 제가 만약 국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치킨을 해요. 그럼 치킨과 국밥은 서로 맞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냉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밥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이 세트 메뉴로 묶을 수 있어요. 서로 재료가 호환되고 세트 메뉴도 구성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재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재고 관리나 그리고 이런 공간적인 관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호환이 되지 않는 걸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재고 관리가 안 될 거예요. 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재료가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음식이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간이나 이런 기기나 기물이나 재료가 다 호환이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이제 샵인샵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이제 임사부도 이런 좋은 부분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직접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신규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완전히 새로운 아이템이 아닌 만약 냉면 안에 있다. 냉면에 우리가 돈가스가 있는데 수제 돈가스가 있으면 그 돈가스를 가지고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서로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냉면은 한식 카테고리잖아요. 그쪽 카테고리에 냉면이 들어가고 이 돈가스는 일식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추가 매출을 다시 한번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브랜드 만들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저희 직경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이게 과연 진짜 이 동선에 문제가 없는지
수익이 나는지 저희는 철저하게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사부님, 사장님들은 같이 하시면은 되게 만족도가 높고 오래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좀 설정했던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조리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라면만 끓이면 되는 수준의 음식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서 만들어서 일이 편하니까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라는 게 사실상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좀 많은 다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호환성, 저희가 포장용기나 이 재료에 대한 각 브랜드마다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장사하다 안 된 분들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상권에 저희 브랜드가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운영을 잘 못하셔서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러면 그분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남아있는 식자재하고 그리고 이런 포장용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 저희가 그분한테 좀 더 가격을 다운시켜서 매입을 해줘요. 그러면 장사 잘 되는 매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와 이런 용기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해서 팔 수 있는 거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거고, 장사하다 안 된 분들은 내가 하다 안 된 것들을 아주 약간의 손해만 보고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투자금에 대비 약간 손해보는 게 마이너스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다시 또 저희가 가서 해드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계속 바꿀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죠. 그걸 최소의 비용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장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클레임 있으면 최대한 빨리 소통해서 처리해드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회사 안에서 마케팅도 최대한 노력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단점 같은 건 하나도 없나요? 단점도 있죠. 시스템상 단순하게 만들잖아요. 조리를 너무나 쉽게 만들지만, 그렇게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 뒤에 누군가가 벌써 이걸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원가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원가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제가 파이가 커지면서 매입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가도 거기서 이제 저희가 떨어져 주거든요. 현재로서는 이런 시스템상 그런 단점은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향후에 이거 역시도 매출이 커지고 매장이 많아지면 그 물류 파워로 인해서 단가를 떨어져 줄 수 있습니다. 임사부 샵인샵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많이 궁금해서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임사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샵인샵은 저는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상권 갔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큰 비용을 잃고 완전히 무너지느냐, 아니면 내가 베타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사업을 해보면서 그 중에 잘 되는 것만 가져가느냐, 이거는 당연히 이 후자일 겁니다. 작은 비용으로 여러 사업하면서 그 중에 잘 되는 것만 가져가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샵인샵은 추가 매출 올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브랜드는 진짜 다 있습니다. 아침에 잘 되는 거, 점심에 잘 되는 거, 저녁에 몰리는 거, 야간에 잘 되는 거. 샵인샵은 이 시간대별로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다브랜드를 넣을 때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점심, 저녁, 야식까지 꾸준하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인력도 계속 놀지 않고, 그리고 이 공간도 계속 활용하면서, 월세는 100만 원이지만 4개의 브랜드, 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월세를 쪼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싸요. 이렇게 쪼개면서 다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저는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샵인샵은 꼭 도입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샵인샵은 제가 아마도 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 있는 댓글이나 메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샵인샵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인샵 도입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필수입니다. 정말 매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장사왕 임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